이제 나는 회사 다니면서 국내 MBA 한 사람, 해외 MBA 했던 분, 국내에서 MBA 하고 그다음 박사. 언제 가면 좋겠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기 따는 거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있다면 준비하는 꿀팁이나 꼭 해주고 싶은 조언. 그래, MBA를 언제 가면 좋겠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는 내가 MBA 갔을 때 20대 28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수업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 듣고 그 생각도 들었어. 이제 필드에서 많이 있다 보니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다. 그래서 나는 경험을 좀 쌓고 30대 중반이 제일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언제 본인은 갖고 언제가 좋을 것 같은지. 저는 그러니까 해외 MBA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3, 4년 정도 일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미국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이제 많았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4년 맥킨지에서 일을 하고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막 일러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필드 경험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새롭다라는 느낌도 아니면서 한 뭐 3년에서 5, 6년 정도 그 직장 경험을 하고 해외 MBA를 가는 거는 가장 많은 케이스고 괜찮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했던 그 연차가 사실 다들 이제 여기가 지겹기도 하고 다른 돌파구가 없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 본인은 MBA 몇 살 때? 6년 차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대리 5년 차, 6년 차 때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에 한 4, 5년, 5, 6년 우리로 한국으로 치면 대리 뭐 과장 초 그 정도의 직장 생활에 한 5, 6년의 경험을 가지고 나만의 이제 성공 방정식들을 아마 조금씩 만들었을 거거든. 회사 내에 나의 롤모델도 있을 거고 내가 어디까지 갈 것 같다, 내가 어떤 업무가 좀 맞네, 이런 가벼운 판단들을 하는 시기니까 그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책을 가졌을 때 바로 하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회사에 이제 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중요한 KPI와 그 KPI 범위가 좀 커졌을 때 그 회사의 좀 다양한 키워드를 알고 그거를 하면 그것도 나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회사에서 돈을 준다면 그때는 무조건 가야지. 56살의 은행 부지점장님도 오셨고 그때 지원 대상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기왕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해외 MBA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경력, 그러니까 연수랑 나이대가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2년짜리 정규 MBA를 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 경력이 3년에서 한 5, 6년 정도가 제일 많았고 7년이 넘어간 사람은 학교 어드민에서 자체도, 그러니까 이그젝티브 MBA 전에 뭐 MSX라고 미들 매니저를 위한 1년짜리 MBA가 있기는 한데 약간 7년, 10년 넘어가는 그 사람들은 아예 학교에서 이쪽으로 1년짜리를 보내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 나이나 경력의 편차가 많이 없는 편이었던 것 같아. MBA랑 달리 박사는 사실은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박사를 한다는 건 석사를 어떤 형태로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되는 시점에는 내가 생각하는 주제에 맞는 학교 혹은 과 혹은 그 과의 지도 교수님 정도를 가상으로 정해놓고 그 교수님을 그냥 무작정 한번 찾아가는 것도 밥인 것 같아. 내 상황과 내 판단과 내 고민을 얘기하면, 나도 그랬는데 그냥 교수 연구실에 전화해서 내가 한번 찾아뵙겠다, 나는 이런 회사를 다니고 이런 스펙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석사를 이제 마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논문은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저가 좀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서 좀 서로의 눈높이도 맞추는 상황 후에 학교를 가게 되면 좀 더 수월하는 것 같아. 근데 9년 걸렸어. 아니 이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교가 셧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그런 눈높이를 맞추는 시점이 온다 싶으면 그때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론 그 영어 스트레스,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과목당 그 다음 수업까지 읽어야 되는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씩 영어로 원서로, 그리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나는 이런 기억도 있었어. 발표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답을 했는데 3번을 말했는데 교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야. 내 발음이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미국인 친구가 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경험도 있어. 사실 되게 창피했었어. 근데
사실 그런 것도 그런 거였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그리고 해외 MBA를 가는 사람이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뭐 나름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해외 MBA를 갔는데 이게 뭐 마이너리티 증후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라에서는 되게 머저리티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거기 가면 완전 나는 찌그렁탱인 거야. 그 뭔가 되게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졌었어. 처음에. 나 맥킨지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왜냐? 너무 많고 너무 뻔해. 뭐 예를 들면 나 뭐 스타트업 뭐 했는데 뭐 야후에 한 500억에 팔았어. 이러면 애들이 막 와, tell me more. 막 이렇게 되고 난 뭐 페이스북 하면 7번째 뭐 그냥 직원이야. 뭐 이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관심 있지. 뭐 티피컬한 컨설턴트 뱅킹 프라이빗 에쿼티를 갔다 오면 사람들이 good for you. next.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직장은 머저리티겠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직장이었다는 점. 뭐 영어도 뭐 잘 안 돼. 그래서 되게 그 자존감이 낮아졌었는데 그게 또 2학년 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자존감 극적으로 부활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탠포드에서 되게 유명한 수업 중에 하나가 터치필리라는 수업이 있는데 정말 특이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12명 플러스 퍼실리테이터라고 해가지고 교수님이 2명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 동안 하는 게 너가 한 그런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저널링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공감, 커넥션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냥 동물이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그런 테두리에서 나를 가두지 말자라고 되게 깨닫는 순간이었어. 그러고 나니까 2학년 때는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거기에서 취업도 하겠다라고 이제 심하게 되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 때문에 사실 되게 나의 MBA가 총체적으로 더 ROI가 있지 않았나? 되게 좋은 걸 얻은 것 같아. 본인은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였는지. 특히 박사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레벨이지. 어느 진도라는 것 자체를 본인이 정해야 되고 주제도 본인이 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내가 이 주제를 정해서 뭔가를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이 나오는 거야 세상에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난 그 논문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속도와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 레어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논문을 다 뒤져볼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막연한 스트레스가 돼.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생각과 또 지도 교수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거든. 그래도 현업에 있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쓰는 데 있어서의 강점은 지도 교수님이 좀 인정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이베이의 10년차 팀장인데 내가 이커머스 관련돼서 세상은 이래요라고 얘기를 하면 지도 교수님도 내용에 대해서는 터치는 크게 없고 논리적인 이제 흐름에 대해서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코멘트들이 좀 있는 거는 장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주제를 정하는 게 조금 되게 스트레스고 뭘 정했다가 다시 백지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요. 여기서 2, 3년 그냥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생각 외로 박사 수료로 마치는 경우가 그걸 정하다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료들이 많은 수료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만 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박사학위 논문의 범위는 그러니까 논문 사이에 틈을 내가 내고 거기를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빈틈이 있는 데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와 비슷한 논문은 세상에 너무 많지만 나만 쓸 수 있는 논문도 생각보다 그들 사이에 있다. 더 작은 단위, 더 작은 주제로 가면 그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수리는 구멍이 많을 것 같아. 너무 없어. 너무 없어. 쉬운 주제일 것 같아. 아니 근데 반대로 큰 주제가 논문을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행 연구가 없죠. 예전에 되게 놀랬던 경험이 농특산물 관련된 논문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 구매가 농산물의 가격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영향이 크다라는 논문도 존재하고 세상은 그것보단 신선도가 더 중요하다는 논문도 존재해. 둘 다 맞는 답이지. 그래서 정답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일과 학업 병행하느라 시간 관리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MBA 할 때 어떤 친구는 보면은 토요일 풀타임을 학교를 와야 되잖아. 근데 육아를 병행하니까 와이프가 토요일에 풀타임을 애를 혼자 봐야 돼. 그래서 자기는 일요일은 무조건 자기가 애랑 무조건 자기가 봐야 된대.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여기도 그랬을 거 아니야. 공부 또 오래 했으니까 와이프의 헌신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 그치. 감사해. 얼른 카메라 보고. 고마워요. MBA는 어쨌든 같이 몇십 명이 같은 수업을 듣고 그리고 1학기, 2학기
쿼터든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든 이렇게 이제 한 학기별로 이렇게 되니까 그 정해놓은 이수학점을 하면 어쨌든 그 스케줄대로 가. 그러니까 여기는 스케줄을 학교가 정해놓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박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스케줄을 정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면 그냥 루즈에서 끝나요. 그냥 아이 뭐 내일 하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뭐 애 또 집, 또 집의 일정, 또 회사도 다녀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 논문하는 졸업 논문하는 1년은 와이프랑 애들한테 좀 미안한 게 나 자신한테도 그냥 약속한 건 토요일은 무조건 지도교수를 만난다. 그리고 1년 동안 매주 토요일은 아침에 그냥 고대에 가서 지도교수님 만나서 뭐 얘기하고 교수님과의 신뢰도도 되게 논문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내가 비우지 않으면 남이 할당해주지 않아. 그래서 그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 자기 주도적인 사람만 박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어떻게 보면은 토요일을 완전히 학교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남편이 좀 더 아이를 봐주고 또 이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고 하니까 되게 그럼 토일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조절이나 합의도 중요한 것 같아. 누군가는 좀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느 기간은 존재를 하더라고. 본인 만약에 박사면 박사는 안 할 것 같아요. 나 MBA에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야. 근데 나도 그랬거든. 나는 사실 MBA 입학할 때부터 언제 졸업하지? 몇 주 남았지? 나는 16주니까 시작할 때부터 D-14 매주 세면서 막 다녀가지고 너는 입학 때부터 졸업을 얘기하냐? 막 이 정도였는데 근데 하고 나서 요즘에는 박사? 이러면서 이제 조금은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모르는 일이다. 아이 그럼요. 저도 그 MBA 동료분들이 이걸 보시면 가장 열심히 안 했던 친구가 박사를 했나라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제 많은 시간 나눴는데 학위 따는 거 이런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있다면은 준비하는 꿀팁이나 꼭 해주고 싶은 조언. 나는 이제 MBA 혹은 석사, 박사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볼 텐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MBA를 가고 싶은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현재 어디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고 그 사이의 갭이 무엇인지, 과연 MBA를 가면 그리고 어떤 MBA를 가야지 내가 그 원하는 갭을 채울 수 있는지 이게 자기 성찰이 안 돼서 마냥 걔 삶이 지루해 혹은 뭐 마냥 뭐 옆에 있는 영순이가 가서 나 따라갈래 이런 거 하면은 결국 가서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메타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ROI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고 나는 ROI가 있다라고 100%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똑같은 나는 스탠포드 MBA를 간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ROI가 안 나간다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거든. 근데 결국은 ROI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되게 많이 질문인 거 알고 근데 그 ROI를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갔을 때만 ROI가 나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거를 알고 그거에 맞는 선택을 하자가 나의 조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맞다 안 맞다 이게 흑백 yes and no의 답이 아니라서 그냥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시간을 갖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조언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 측면은 100% 동감. 거기에 이제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막연하지만 내가 정체됐다고 느끼는데 해결책을 못 찾는다면 난 그래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봐. 왜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받을 거거든 그 사람. 나 같은 경우도 대학을 다니면서도 꼭 MBA를 하거나 박사를 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었어요.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다만 MBA를 와보니까 이게 이제 석사가 되니까 박사를 갈 수도 있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후회하진 않지만 또 명확한 게 있으면 가느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이외의 선택지가 있으면 그걸 하면 되지. 그걸 하면 돼. 그걸 하면 돼. 근데 차선책으로 오늘과 내일이 같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한테 있어서는 막연하지만 선택지가 되는 건 맞아. 그 대신 이거를 집을 평형을 줄이면서까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되게 현실적인 얘기야. 그래서 이게 MBA가 뭔가를 한 방을 해줄 거다. 이걸 나오면 내가 뭔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 거고 네트워킹이 돼서 이직을 할 거고 확 변하는 그런 삶은 사실은 없다. 하지만 자기 만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게 자존감이 됐던 뭔가 넥스트 커리어의 발판이 되던 그 정도의 가치는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냥 인 것 같아.
주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MBA 하거나 MBA 하셨던 분들 내 주변은 다 되게 만족 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한 명이 약간 이제 학비가 되게 많이 들었잖아. 아파트를 샀으면 얘기하더라고. 차라리 그때 어.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이러면서 와 학비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막 얘기하더라고. 그치만 그 친구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많은 기회가 내가 봤을 때는 열렸어. 그런 학위를 따면서 선택지가 내가 여기까지였다면 이렇게 열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내 선택지가 그냥 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배워서 나쁠 건 사실 하나도 없다. 그거도 있다. 너가 토요일에 7시간 엉덩이 붙이고 앉는 이 엉덩이 힘을 기르는 거, 그런 힘을 기르는 것도 내 방법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가라고, 무조건 나는 사실 가고 얘기를. 나는 여기 완전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단순히 금전적으로 ROI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느냐가 나는 나한테는 중요한 기준이었고 인생 설계에서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 전체 이 라이프에서 내가 어떠한 거를 지금 주고 어떤 거를 얻느냐를 조금 더 롱텀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나는 이제 MBA를 너무 늦게 갔지. 40대 이제 가가지고 했으니까 남들은 가르쳐야 되실 분이 왜 가세요?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쇼츠에서 본 게 있어. 90세 할머니야. 이태리 여행을 갔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제일 후회하는 게 70세 영어를 배우지 않은 거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밖에 갈 수 없다. 엄청 젊은 거지 그거에 비하면은. 그리고 너무 인생 길게 산대잖아. 앞으로 반 이상 남은 거야. 지금 학위를 따도 괜찮겠다. 늦은 때는 사실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MBA 가서 봤을 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2명 있었어. 본인은 이제 과거로 돌아갔는데 다시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100%. 피 터지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공부는 힘들었지만 너무 인생에 많은 걸 배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는 석사랑 박사 하시겠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하겠죠. 할 건데 아마 9년은 안 걸리고 좀 빨리 하지 않을까? 할 때 그냥 확 해버리고 마무리를 했을 것 같은데 다시 와도 할 것 같아. 일단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조금은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난 투드베스트 하고 있다 라는 걸 자기 암시를 계속 주는 게 이게 살면서 멘탈적으로도 좋고 그러면서 내 발언권에 힘이 생기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을 했다라는 건 난 이미 반은 원서를 쓰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약간 강론이 힘들 거야. 뭐 어떤 과를 선택해야 돼,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돼, 이게 뭐 학교 네임밸류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야, 학비는 뭐가 맞아. 요즘은 또 MBA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EMBA, 온라인 MBA, 뭐 또 학교마다도 다르고, 최근에 박사과정도 좀 분화돼서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보다는 그래도 하길 잘했다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 고민이라는 말씀을 세훈님께서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게 떠올랐는데, 이것도 내가 그 MBA에서 배운 레슨 중에 하나예요. MBA 끝날 때 2학년 때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이 라스트 렉처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이제 조언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던 것들이 너무 고민만 하지 말라. 차라리 빠른 결정을 하고 그 한 결정이 맞는 결정을 되게 만들어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MBA 2년 졸업하고 그때까지 이제 또 막 커리어가 다 변하니까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한단 말이야. A 잡을 갈까 B 잡을 갈까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을 해, 대기업을 다시 돌아가. 그때도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우리를 딱 보고 너무 고민을 하지 마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둘 다 좋은 옵션인 가능성이 많은데, 차라리 너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거를 빨리 결정을 하고 A를 결정했으면 A가 B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거는 너의 그 다음 능력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해외 MBA를 갈 거면은 GMAT이라도 한번 공부해보고 토플이라도 공부해보고 뭔가 액션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부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야? 없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고민만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온다. 맞아. 실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오늘 장시간 너무 같은 이야기 해줘서 너무 고맙고, 경험 공유해줘서 너무 고맙고 해서 이제 인사를 할 건데,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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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가세요.